백승재 기자의 뉴스와이. 자, 백승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백승재입니다. 예. 자, 지난해에 국내 증권사의 직원 평균 연봉이 2억 원대가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규모의 연봉인데 오늘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해 증권사들의 실적 호조로 국내 증권사의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대를 넘어서 2억 원대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권사들이 줄줄이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면서 성과급이 오르고 직원들이 받는 보수 규모도 커졌는데요. 각 증권사가 어제 공시한 2021년 사업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이 2억 원을 넘은 증권사는 BNK 투자증권, 부국증권, 한양증권, 메리츠증권입니다. 1인 평균 급여액은 연간 급여 총액을 직원 수로 나눈 값인데요. 급여 총액은 급여와 상여,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데 2022년에는 평균 보수 2억 원대 증권사가 부국증권이 유일했는데 지난해 4곳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BNK 투자증권의 지난해 1인 평균 급여액은 2억 6,600만 원으로 증권가 1위였고요. 네. 2020년과 비교해서 73%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증권가의 그 연봉 많이 받은 사람 중에 연봉 왕, 연봉 킹은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좀 놀라실 텐데요. 지난해 증권가의 연봉왕은 68억 5,500만 원을 받은 강정구 삼성증권 영업지점장입니다. 예? 68억. 아, 전 재산이 아니고 연봉이라고요? 네네. 엄청나게 많죠. 예. 급여는 7,800만 원인데 상여로 67억 6,300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의 지난해 보수는 최고 경영자인 장석훈 대표이사의 보수에 3배를 웃도는 금액입니다. 삼성증권은 강정구 영업지장이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대한 선도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외 선진 기업과 국내 유망 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고객 수익률 증대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권투에는 이제 장정구, 증권에는 이제 강정구 지점장이 있었군요. 아니, 그나저나 이 IT 회사들도 그 평균 연봉이 또 높을 것 같거든요. IT 회사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내 주요 IT 회사 중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긴 곳이 삼성전자와 SK텔레콤, 카카오 등 총 5군데인데요. 이들 기업은 재작년에도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었던 곳입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7,200만 원으로 IT 업계 중 가장 높았습니다. 카카오는 2020년에는 평균 연봉이 1억 800만 원으로 삼성전자와 SK텔레콤에 이어 3위에 올랐지만 지난해 평균 연봉이 59% 인상되면서 단숨에 1위를 꿰찬 건데요. 포털 경쟁사인 네이버 역시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 2,900만 원을 기록하면서 평균 연봉 1억 원 대여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2020년 직원 평균 연봉 1억 200만 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억 원대에 진입했고요. 이동통신사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1억 6,200만 원으로 압도적 1위였는데 IT 업계 전체로 따지면 2번째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난해 1억 4,400만 원을 받으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참 이같이 상당히 높은 연봉을 받는 그런 직종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도 당연히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제 학력 차이로 또 직업이 다르고 또 이로 인해서 임금 격차가 또 벌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학력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대학 졸업자와 비교한 임금을 좀 살펴보면요. 고교 졸업자는 63%, 중학교 졸업 이하는 47%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1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를 보면 2020년 대졸자를 100%라고 가정하고 교육 수준별 임금을 보면 중졸 이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6%, 그리고 고졸은 63%인데, 그리고 전문대졸은 77%이고요. 그런데 이제 대학원졸은 대졸자의 이 100%를 넘어선 147%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대졸자 월급을 이 300만 원으로 가정을 하면 중졸 이하는 142만 원, 고졸은 189만 원, 전문대졸은 231만 원인데요. 대학원졸은
대졸자 월급 300만 원을 넘어선 441만 원을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또 눈에 띄는 건 중졸 이하와 고졸 전문대졸의 임금 수준은 모두 1년 전보다 감소했는데요. 반면 대학원졸은 3.6%포인트 증가해서 교육 수준에 따른 임금 수준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임금 격차가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차이도 클 것이라고 보는데 임금 격차가 어떻게 뭐 더 심해질까요, 앞으로? 예, 앞으로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봉 인상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문제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2000년에 65%였는데 지난해 54.5%로 떨어졌습니다. 계속 임금 수준이 더 낮아지고 있는데 한국경영자 총협회는 지난해 5월 대기업 고임 근로자의 지나친 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에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격차 확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는데 전문가들도 이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하락이 우려스럽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고요. 또한 지난 2년간 수출 중심 대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수혜를 받으면서 양극화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해외 주요국이 거의 사회가 봉쇄되면서 수출 기업이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누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우리 백승재 기자도 억대 연봉 기자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요즘에 좀 괜찮습니까, 생활?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은 너무 억대 연봉 몇십억 연봉 얘기 들으면은 나는 뭘까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게 그만큼 또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또 많이 쓰면서 또 돈이 없대요. 그렇게 많이 벌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각자 알아서 알맞게 생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뉴스와이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와 함께했고요. 자 출경대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